오늘부터 저희가 내년도 전망을 좀 구체적으로 해드리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앞서서 1부에서는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오늘부터 2부 이 시간을 통해서 2013 당신의 포트폴리오라는 주제를 통해서 업종별로 자세하게 진단을 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2013년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증권사별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김효진 캐스터가 정리부터 해드립니다. 네, 2013년 당신의 포트폴리오 김효진입니다. 이제 2012년도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업종을 그리고 어떤 종목을 나의 포트폴리오 바구니에 넣어야 할지 고민이 정말 커지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와우는 메신저를 통해서 생각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가 뽑은 유망 업종 1위 업종은 바로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현재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55%의 시청자분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1위로 꼽아주셨고요. 이어서 석유화학 18%, 자동차는 17%, 이어서 유통과 음식료, 기타 의견이 약 10% 정도 차지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자세히 살펴볼 업종은 바로 자동차 업종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들을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담았을까요? 한번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1위에는 스테코닉스 등 스마트카 관련주가 27%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현대위아 등 부품 관련주 25%, 현대차와 기아차 약 24%에서 23%로 전반적으로 분산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의견 살펴봤는데요. 증권사의 탑픽 종목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이 증권사 의견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완성차 부문에서 가장 많은 의견 보이고 있는 현대차 4개 증권사에서 제시해 주셨고요. 일단 가장 많은 해외 공장의 비중이 높고 금융 등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어 앞으로도 유망한 종목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 부품 관련주 탑픽 살펴보면요. 현대위아는 중국 시장의 판매 호조로 실적 호조세가 예상되고요. 현대 모비스의 경우에는 핵심 부품의 비중 증가로 장기 마진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기타 의견으로 세코닉스와 MC넥스가 제시됐는데요. 스마트카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증권사 탑픽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전략을 꼼꼼히 짜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핵심 이슈가 무엇일지 또 점검해봐야겠죠. 이 증권사들이 뽑은 핵심 이슈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가장 많은 의견을 보였던 것이 바로 원화 강세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특히 일본 제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자동차 업종에서 원화 강세는 다소 부정적인 이슈인데요. 이후에도 동향을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영업이익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특히나 현대차와 기아차 이번 11월 영업이익 개선됐지만 자동차 판매 순위에서는 다소 밀려났습니다. 현재의 성장세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 이슈는 바로 글로벌 수요 둔화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미국에서도 수요 증가 둔화세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머징 시장에서도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경쟁이 심화될 것이 예상되고요. 마지막 이슈는 스마트카 관련된 이슈입니다. 패러다임 변화가 진행되면서 부품주들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당신의 포트폴리오 시청자 의견부터 증권사 전망까지 살펴봤는데요. 포트폴리오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시장의 시각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리부터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베스트 애널리스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이투자증권의 고태봉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2012년을 되돌아보자면 핵심 키워드가 미국의 성장이라든지 일본 업체들의 회복, 그리고 유럽 시장의 부진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3년 전반적인 키워드부터 제시를 해주신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아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좀 혼돈스러우실 겁니다. 네. 아마 업황은 안 좋다고 그러면서 주가는 좀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떻냐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제가 일단 2013년도를 좀 생각할 때 이 핵심 키워드는 딱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공급 과잉과 차별화라는 이슈 하나고요. 그 다음에 가동률과 재고율이라는 두 가지 키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잠깐 그림을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2013년도를 각 증권사에서 조금 어두울 거다라는 전망들을 제시하자면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윗단에 있는 선이 이 전체 자동차 업체들이 이 캐파입니다. 즉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충한다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2007년도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양을 좀 보이고 있죠. 실제로 저희가 신흥시장 중심으로 계속 캐파는 늘어납니다. 반면에 가운데 있는 붉은 선이 이 생산을 의미하고요. 밑에 있는 회색 선이 판매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2013년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과연 자동차가 얼마나 팔릴까라는 이슈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무디스가 약 2.9%의 자동차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L 폴크라는 가장 이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역시 동일한 2.9%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올해보다는 자동차 소비 증가율이 좀 둔화된다라는 걱정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제일 위에 있는 선인 캐파하고 그 다음에 생산, 판매 이 세 가지의 간극을 서로 생각해 볼 때 아마 캐파 대비 생산은 저희가 좀 어려운 용어로 이제 가동률이라고 그러죠. 즉 공장 규모가 이 정도 되는데 몇 대를 과연 만들 수 있느냐라는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붉은 선과 이제 회색 선의 차이가 결국 재고율일 겁니다. 즉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도 판매가 안 된다면 재고가 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저희가 2012년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3년도는 판매량이 이 캐파라든지 생산을 결국 제가 보기엔 못 따라가면서 즉 재고가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저희 가동률이 낮아지는 국면이 좀 연출될 것 같다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보시면 2009년도에 저희가 네모 박스를 치신 걸 보면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이 발생하면서 판매가 생산을 크게 압도하면서 재고를 전부 다 털고 가는 국면이 한번 연출됐습니다. 예. 저렇게 된다면 각 업체들은 굉장히 좀 행복하겠죠. 그러겠죠. 하지만 지금은 간극이 계속 벌어지는 즉 이 무한 경쟁의 일단 시대가 됐다. 특히 13년도는 좀 이 여러 상황이 좀 이 가속될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저희가 각 업체별로 봤을 때는 즉 재고가 낮고 가동률이 높은 업체가 좀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차별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수요가 올해 같은 경우에 약 12% 정도 올라왔지만 내년도는 저희가 3%대밖에 전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또 유럽은 역시 마이너스가 계속 지속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중국이라든지 저희가 인도, 러시아 같은 신흥 시장이 그나마 좀 힘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지역별로 얼마나 잘하냐라는 차별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수요가 줄어들면서 무엇보다 경쟁력이 더욱더 심화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처음 말씀을 꺼내시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이렇게 업황은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어서 혼란스러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주가의 흐름은 2013년에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예, 저희는 이제 박스권의 어떤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박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모호하게 들리실 텐데요. 저희가 박스를 만드는 근거는 이 PR에 근거합니다. PR은 이제 6배에서 한 8배 정도 간극이 될 거고요. 역시 저희가 그림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를 이제 박스로 설정하는 데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아마 올해보다 그 공급 증가율, 즉 이 Q 증가라 그러죠. 저희가 물량 증가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한 6%대를 아마 공식적으로 얘기할 거고요. 기아차가 아마 2% 후반대에 아마 성장을 얘기할 겁니다. 아마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좀 답답한 정도의 성장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되고요. 네. 저희가 보통 양적 성장이 안 될 경우에 보통 가격을 올리는 질적 성장을 하게 마련인데 아까 처음에도 이제 지적해 주셨겠지만 워낙 강세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아마 가격의 기울기도 조금 만만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물량 증가가 그대로 일단 반영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일정한 기울기를 갖는 이제 박스권이 맞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아마 지금 보시는 저희가 이 3분기 때는 좀 많이 빠졌고 특히 연비 과장 문제 때문에 추가로 더 빠졌다가 결국 저희가 이제 11월 달 데이터가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 때문에 다시 박스권의 하단을 회복한 지금 상황입니다. 즉 낙폭 과대에 따른 지금 회복 정도가 지금 주가에 반영된 것 같고요. 4분기 때는 저희가 3분기 대비 이제 파업의 영향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수출이 좀 증가되고 또 내수가 우리가 개별 서비스 인하 효과 때문에 아마 좀 튀어오를 겁니다. 그래서 4분기 때 주가가 좀 회복되는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분기 때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계절적 비수기인데다가 올해 정치적 어떤 리스크라든지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인 주간 연속 2교대 근무를 통한 작업시간 15% 단축 이슈가 저희 1분기 때 반영이 됩니다. 네. 다시 저희가 주가가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좀 미끄러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2분기 때는 가장 기대하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실질적인 어떤 회복 정책이 나타날지 않을까. 그 때문에 중국에서 회복되는 게 2분기 때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3분기는 역시 저희가 말씀하셨던 원화 강세가 가장 피크에 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또 금리가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올라오면서 자동차 주가에 조금 부정적이라고 볼 게 3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박스권을 이제 탈출하는 이 회복은 4분기 때쯤 나타날 거다. 가장 큰 이유는 14년 초에 나올 LF 소나타서부터는 신차 사이클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예. 저희가 주가의 가장 큰 트리거, 즉 방아쇠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결국 신차의 판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3개월 전에는
소나타가 나오기 3개월 전엔 보통 주가가 40에서 60%까지 크게 튀어오른 모습들을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때는 신차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주가가 이 박스권을 크게 이제 돌파하는 국면이 나올 거다라고 보는 게 저희가 2013년도에 가장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야기가 나왔듯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한 6에서 7%대 성장,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대 성장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글로벌 업체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고요. 특히나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원화 강세 또 엔화 약세에 따라서 일본 기업들 많이 또 도약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함께 묶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저희가 지적되고 있는 게 뭐냐면 2013년도에는 저희가 물량 증가 좀 제한적입니다. 예. 왜 현대차 주가가 기아차보다 이제 높게 올라오려면요. 저게 브라질 신공장하고 중국 3공장 가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저희가 말씀드리면 이 공급 증가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공급이 많이 된다고 판매가 많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가동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상반기 때 107%에 달했습니다. 즉 캐파를 크게 넘어서는 일단 생산량을 보이고 있고 또 판매량을 보이고 있죠. 네. 더 이상 많이 못 만들기 때문에 성장이 제한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업체들 공급 능력이 충분하지만 가동률이 지금 70%를 하회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즉 공장 규모는 되지만 판매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업황이 어둡지만 현대 기아차는 그나마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엔화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저희가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도요타의 이제 인센티브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저희가 이제 엔화가 약세가 되면 즉 인센티브를 좀 더 쓰거나 아니면 판매가 더 잘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이 엔달러 환율화를 역축으로 저희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즉 엔달러가 강세로 갔을 때, 엔화가 강세로 갔을 때 아무래도 저희가 달러로 엔화를 이제 바꾸게 되다 보면 이 바겐 파워가 생깁니다. 즉 예. 엔화가 좀 더 가치가 높아지는데요. 저희가 인센티브의 지급 여력과 저희가 이제 엔화의 이제 강세 현상을 같이 매칭시켜 보니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역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엔화가 약세로 돌아가게 되면 인센티브의 재원이 되는 제가 보기엔 이제 엔화는 이제 약한 흐름을 보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요타라든지 이 혼다 같은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제한됩니다. 제한되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아시겠지만 권장 소비자 가격 즉 MSRP를 저희가 한 5% 정도 올렸습니다. 도요타가. 네. 판매와 연결이 되는 거는 소비자 가격이지 엔화의 약세 강세가 아닙니다. 즉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회계 장부상에서는 저희가 엔화로 환산하게 되다 보면 더 크게 반영은 되겠죠. 예.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몸을 느끼기는 실제 가격이 어떠냐, 그다음 그렇죠. 인센티브가 어떠냐, 중고차 가격이 어떠냐라는 부분인데 이번에 즉 잔존 가치 레지dual 밸류도 6위밖에 못 나왔습니다. 도요타가. 그래서 저희가 아마 엔화 약세라는 부분들이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좀 저희가 좀 두렵게 생각하시겠지만 예. 실제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화 강세 역시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회계 장부상은 저희가 굉장히 좀 이익이 축소돼 보이겠죠. 네. 하지만 저희가 미국, 러시아, 브라질 같은 각각 현지에서는 현지 통화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거기서 나오는 이득은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축소가 될 수 있지만 현지에서 벌어들인 돈은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 저희가 부채를 갚는 등 저희가 현지에서 직접 제가 보기에 쓰기 때문에 이익률과는 저희가 무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엔화 약세, 그다음 원화 강세에 대해서 너무 두렵게 저희가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네. 말씀 좀 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내년에 이 현대기아차의 성장 전략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떤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궁금하고요. 연말 들어서 또 그동안 계속해서 나왔던 것이 해외 시장에서는 괜찮은데 내수 시장은 부진하다였거든요. 내수 시장은 좀 괜찮게 나왔거든요. 내수 시장의 회복세는 계속해서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내년 전략은 어떻게 보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제한된 공급의 판매는 아마 잘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적으로 좀 더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마 현대차는 말씀드렸지만 브라질 공장이 저희가 15만 대로 처음 가동을 시작하고요. 중국 3공장이 30만 대 규모로 이 가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대자동차는 충분히 저희가 이제 물량 증가의 여력이 있습니다. 네. 또 그다음에 저희가 산타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저희가 신흥시장 위주로 공급이 되고 특히 미국에 제가 보기엔 제대로 공급이 되면서 즉 이제 소비자 가격이 조금 인상될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하면 현대차는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반면에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내 공장에 이 광주 공장에 저희가 속도를 좀 높이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전망을 세웠었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주간 연속 2교대 근무가 8월 달에 시행될 것들이 저희가 1분기로 앞당겨지면서 예.
생산 능력이 크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한 2%대 후반밖에 성장을 못할 거다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현대기아차는 각각 좀 전략이 좀 틀릴 수 있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국내 쪽은 저희가 아쉽게도 단기적으로 좀 좋지만 내년도 갔을 때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개별 소비세 인하 효과 때문에 저희가 11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이 인하됩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때 좀 수요가 몰리고 있고요. 회복은 되고 있지만 아마 내년 1월부터는 개별 소비세 인하 효과가 끝나면서 조금 저희가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역시 한 1% 정도의 마이너스를 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저희가 어느덧 정리를 해봐야 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투자 의견은 어떻게 주실지, 완성차와 또 부품업체들 유망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일단은 저희 PR 밴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도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20만 원에 30만 원, 즉 현대자동차의 주가 레벨인데요. 저희가 보시는 거 20만 원, 30만 원에 걸쳐 있는 게 PR 6배와 8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 박스권 하단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마 박스권의 상단인 8배 정도가 되면 시가총액이 약 72조 가까이 될 겁니다. 네. 지금 한 50조서부터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간 연속 2교대와 그다음에 환율 영향에서 조금 더 비교적 자유로운 현대차가 일단 완성차에서 탑픽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국내 생산 비중이 약 40%, 기아차는 60%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공장의 노출도가 높은 기아차가 조금 이제 매력이 좀 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형 부품사는 저희가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위아 두 개로 압축하자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도나 지금 한라공조 같은 경우는 한라공조의 인수가 되는 M&A 전,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한라건설이 아마 극동건설 이후에 조금 시장에서 걱정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라건설의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마 만도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한라건설의 어떤 건전도와 저희가 만도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소형 부품사는 저희가 SL, 평화전공 같은 이제 업체가 아마 해외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조금 비교적 좋아 보이고요. 한일이와는 PBR이 워낙 낮은 데다가 특히 저희가 이 사출만 하는 업체였는데 신창전기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차세대 동력을 좀 얻었기 때문에 조금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타이어는 역시 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크게 이제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 둘 다 매력적인 수준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013년 당신의 포트폴리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동차 업종 내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고태봉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13년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화면으로 잠깐 예고가 나갈 텐데요.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통과 유틸리티, 음식료, 석유, 화학 업종이 이번 주에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